현재 프로세스의 내용을 지정한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대체해서 실행할 수 있도록 할 때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 호출 함수로 리눅스에서는 exec이라는 시스템 호출 함수가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해서 15066번인 프로세스가 수행을 하다가 exec이라는 시스템 호출 함수를 통해서 어떤 새로운 프로그램을 하나의 프로세스로 실행하고자 했다라고 한다면 이 15066번 프로세스를 위해서 할당되어진 코드 영역, 데이터 영역, 힙 영역, 스택 영역 이런 내용들이 유지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두 다 새로 시작하고자 할 새로운 프로그램의 내용으로 대체되어지는, 교체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즉 기존에 15066번 프로세스의 내용은 하나도 남아있지 않은 상태로 새로운 프로그램으로 바뀌어지고 프로그램 카운터 역시 그 프로그램의 제일 시작서부터 순차적으로 수행되어지게끔 처리가 되어집니다. 여기서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현재 프로세스 아이디가 바뀌어지지는 않았어요. 즉 현재 프로세스의 내용이 대체되어진다라는 그런 특징들을 좀 잘 확인을 해두기 바랍니다. 앞서서 다뤘던 fork라는 시스템 호출 함수는 현재와 똑같은 자식 프로세스가 하나 더 추가되어지는 것이라면 exec이라는 시스템 호출 함수는 새로운 프로세스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현재 프로세스의 내용을 지정된 프로그램에 대한 프로세스로 교체해버리는, 대체해버리는 일을 수행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exec이라는 시스템 호출 함수는 다양한 버전들이 제공이 되고 있어요. 기본적으로 path 혹은 파일이 나타내고 있는 새로운 프로그램의 코드 영역, 데이터 영역, 힙 영역, 스택 영역 등등을 현재 이 exec이라는 시스템 호출 함수를 호출한 프로세스의 내용으로 대체한 후에 그리고 메인 함수의 시작서부터 다시 실행하는 그런 특징을 지닌다라는 것이었죠. 자, exec 하기를 끝에 L자가 붙어있는 시스템 호출 함수들은 보통 리스트의 약자 정도로 생각해 주면 되겠어요. 각각의 명령의 인자들을 문자열의 형태들로 쭉 일일이 나열해 주어서 처리를 해주는, 물론 마지막에는 널로 끝나서 더 이상 전달되어지는 인자가 없다라는 것을 명시적으로 지정을 해주고 있고, 반면에 V자를 가지고 있는 시스템 호출 함수들은 벡터 정도의 약자로 생각을 해보면 되겠죠. 현재 문자열의 배열로 각각의 인자들을 전달받아 가지고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존의 내용들은 일일이 나열해 주었지만 얘는 문자열의 배열을 전달받은 것이고, 이 문자열의 배열은 우리 메인 함수의 명령의 인자처럼 역시 마지막에는 null이라는 값을 갖고 있는 형태로 구성되어진 문자열이 배열이 됩니다. 따라서 개수를 확인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null 포인터가 나타나기 전까지 반복적으로 처리를 해주면 될 것입니다. 이와는 별개로 exec이라는 시스템 호출 함수 중에서는 알파벳 E가 포함되어진 그런 시스템 호출 함수도 있어요. 그 경우에는 우리 메인 함수의 세 번째 매개 변수처럼 어떤 환경 변수를 넘겨서 사용을 하고자 했을 때 사용되어지는 그런 시스템 호출 함수도 제공이 되어지긴 합니다. 참고하기 바라고, 이 exec이라는 각 시스템 호출의 함수는 새로운 프로그램의 실행에 실패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면 -1이라는 하나의 정수값을 반환을 해주어요. 그럼 성공하게 되어지는 경우는 어떻게 되어지느냐? 성공하게 되어지면 어떠한 반환값도 전달받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지겠죠. 왜? 이 exec이라는 시스템 호출 함수를 포함하고 있는 현재 프로세스의 내용은 모두 다 없어져 버리고 내가 지정한 새로운 프로세스로 대체되어졌기 때문에 값을 반환하는 처리를 한다 하더라도 그 값을 전달받을 대상이 없는 것이고, 따라서 성공한 경우에는 exec 시스템 호출의 반환값을 고려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exec 시스템 호출에 대한 예제를 좀 살펴봅시다. 현재 7번째 줄에서 적절한 문자열의 내용을 출력을 해주고 9번째 줄에서 fork 시스템 호출을 통해서 자식 프로세스를 생성을 하고, 그 자식 프로세스 입장에서, 즉 fork 시스템 호출의 반환값이 0번인 프로세스 입장에서는 execl이라는 시스템 호출 함수를 통해서 현재 루트 밑에 빈 밑에 있는 echo라는 프로그램을 실행하도록 구성을 해준 것이에요. execl이라는 시스템 호출 함수의 두 번째 인자로는 실행 프로그램의 이름을, 즉 echo라는 프로그램의 이름을, 그리고 세 번째 이후로는 null 포인터가 나올 때까지 이 프로그램을 수행을 할 때 전달되어지는 명령행 인자들을 쭉 나열해 주게 되는 것이죠.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표준 오류 출력에다가 오류 메시지를 출력할 것이고,
그리고 나서 프로그램을 강제 종료하도록 처리를 해준 것입니다. 사실 이 11번째, 12번째 줄 내용들은 exec이라는 시스템 호출 함수가 실패되어진 경우에 한해서만 출력이 되어지겠죠. 좀 전에 설명했듯이 exec이라는 시스템 호출 함수가 잘 성공적으로 처리되어졌다라고 한다면 이제 현재 프로세스의 내용은 이 내용이 남아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 이 echo라는 프로그램의 내용으로 대체되어져 있을 테니까 현재 자식 프로세스에서는 exec 시스템 호출이 성공되었을 때 절대로 이 구문들이 수행되어지지는 못할 것입니다. 반면에 이제 부모 프로세스 입장에서는 부모가 잘 끝났다라는 내용으로 출력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습니다. 자, 수행 결과를 살펴보면 부모 프로세스가 시작되어지고 부모 프로세스가 잘 끝난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그거와 별개로 자식 프로세스에서는 hello라는 내용을 echo라는 명령을 통해서 화면에 그대로 출력하도록 하고 끝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예제는 자식 프로세스를 통해서 동시에 여러 개의 프로세스를 수행시켜 보는 그런 예제를 구성을 해봤습니다. 현재 9번째 줄에서 포크 시스템 호출을 통해 첫 번째 자식을 만들고 첫 번째 자식 프로세스에서는 현재 루트 밑에 빈 밑에 echo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echo하기를 hello라는 문자를 출력하도록 했어요. 자, 역시 exec 시스템 호출이 실패하게 되어지면 오류 메시지를 출력하고 프로그램을 강제 종료하도록 구성을 해주었고 정상적으로 수행이 되어졌다라고 한다면 이 구문은 수행하지 않더라도 echo라는 명령이 끝나게 되면서 현재 자식 프로세스는 종료하게 되어지겠죠. 자, 첫 번째 자식을 만든 후에 부모 프로세스는 두 번째 자식 프로세스를 생성하게 될 것이고 이번에는 루트 밑에 빈 밑에 date라는 명령을 인자 없이 바로 호출하도록 했어요. 역시 오류가 발생되어지면 오류 메시지를 출력할 것이고 오류가 발생되지 않았으면 date 명령의 실행이 끝나면서 정상적으로 끝나게 되겠죠. 21번째 줄에서 포크 시스템 호출을 통해서 세 번째 생성된 자식 프로세스에서는 루트 밑에 빈 밑에 ls라는 프로그램을 ls-f 옵션을 두어서 수행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본 것입니다. 역시 정상적으로 수행되었을 때는 ls 명령이 끝나면서 끝나게 될 것이고 오류가 발생한 경우에 한해서 오류 메시지를 출력하고 자식 프로세스를 강제 종료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본 것입니다. 그리고 부모 프로세스는 잘 끝났다라는 메시지를 출력하도록 구성을 해준 것이죠. 따라서 두 번째 예제를 실행을 해주게 되어지면 자, 다음과 같이 새 프로세스의 실행 결과가 혼재되어져서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부모 프로세스 입장에서는 부모 프로세스가 시작됐다 그리고 끝났다라는 내용들이 출력이 되어지고 있죠. 자, 그거와 별개로 첫 번째 자식 프로세스에서는 echo라는 명령을 통해서 hello라는 내용을 출력하도록 했고 세 번째 자식 프로세스 입장에서는 현재 ls-f 옵션을 두어서 현재 디렉토리에 대한 목록들을 쭉 출력하도록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자식 프로세스 입장에서는 현재 시각값을 화면에 출력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준 것이죠. 역시 세 개의 프로세스가 동시에 수행되어지는데 어떻게 스케줄링 되어지는지에 따라서 각각의 프로세스의 수행 결과들이 나타나는 순서들은 서로 다르게 표시되어질 수 있다는 점 감안을 해주기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예제는 현재 프로그램이 수행되어지면서 명령행 인자로 전달받은 프로그램을 실행할 수 있도록 예제를 만들어 봤어요. 현재 9번째 줄에서 포크 시스템 호출을 통해서 자식 프로세스를 생성을 했고 exec 시스템 호출은 명령의 인자로 전달받은 값을 통해서 어떤 프로그램을 어떤 인자로 호출할 것인지를 전달받도록 구성을 해주었어요. 역시 exec 시스템 호출이 제대로 처리되어지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오류 메시지 출력을 해주고 그리고 프로그램이 끝나도록 하겠죠. 이 경우는 if, else로 구성했기 때문에 자식의 입장에서 오류가 발생하더라도 return 0에서 끝나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부모 프로세스 입장에서는 웨이트하기를 즉 자식 프로세스가 끝나기를 기다리는 거죠. 자식 프로세스 입장에서는 exec 시스템 호출을 통해서 현재 이 프로그램으로 교체되어졌다 하더라도 부모 입장에서는 그 프로세스가 내 자식인 것은 틀림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식 프로세스가 끝나기를 기다리다가 자식 프로세스가 끝나게 되어지면 반환되어지는 종료 코드 값을 통해서 자식이 어떻게 끝났는지를 확인해 보도록 구성을 해본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부모 프로세스에 대한 아이디와 더불어서 현재 자식 프로세스에 대한 아이디를 출력하도록 한 것이고 이 값은 현재 상황에서는 child라는 값과 동일한 값이 되어지겠죠.
그리고 이 자식 프로세스에서의 종료 코드 값을 전달받아 가지고서 화면에 출력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준 것입니다. 자, 다만 이 코드에서 보면 이 11번째 줄에 이 호출이 좀 잘 이해가 되어지지 않을 수 있는데 그림을 통해서 좀 살펴봅시다. exec3이라는 프로그램을 수행을 하기를 wc-l exec3.c라고 썼다라고 가정을 해봅시다. 자, wc라는 프로그램은 워드 카운트에서 리눅스에서 텍스트 파일에 기술되고 있는 단어 수나 라인 수 등을 확인할 때 사용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에요. -l 옵션을 사용을 하면 라인 수를 확인하도록 하는데 사용되어지는데 현재 이 워드 카운트라는 명령의 두 번째 인자로 지정한 exec3.c라는 텍스트 파일의 라인 수를 확인을 해주도록 해주자라는 그런 명령이 되어집니다. 자, 이렇게 명령어를 지정을 했을 때 이 exec3이라는 프로그램의 메인 함수는 현재 이 명령의 인자로 지정한 내용들을 argv라는 매개 변수를 통해서 전달받게 되잖아요. 현재 argv라는 것은 이중 포인터인 거죠. 현재 1차원 배열의 주소인데 그 배열에 가보면 각각의 요소가 캐릭터 포인터 타입인 그런 형태가 될 거예요. 따라서 argv라는 변수는 하나의 주소값을 갖고 있는 것이고 그 주소에 가보면 또 다른 주소가 있는데 그 주소에 가보면 문자들이 있다라는, 즉 문자열의 시작 주소를 갖고 있는 배열의 시작 주소를 전달받는 그런 형태가 되고 있는 것이에요. 따라서 현재 이 argv라는 매개 변수를 통해서 전달되어지는 첫 번째 값은 현재 실행시킨 프로그램의 이름이 되어지기 때문에 점 밑에 exec3이라는 것이 첫 번째 0번 요소의 문자열이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wc라는 것이 두 번째, -l이라는 것이 세 번째, exec3.c라는 것이 네 번째 되어지고 더 이상 전달되어지는 명령의 인자는 없기 때문에 현재 이 argv가 가리키는 배열의 마지막 요소는 널 포인터 값이 들어가서 더 이상 요소는 없다라는 것을 명료하게 나타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명령의 인자 같은 경우는 이 argc라는 정수값을 통해서도 간단하게 확인해 볼 수는 있는 것이겠죠. 어쨌든 이렇게 exec3이라는 프로그램이 수행되어지게 되어지면 현재 결국 내가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실행하고자 하는 명령은 이 wc라는 명령을 수행해 보고 싶은 것이고 그때 이런 명령의 인자를 전달받도록 해주고 싶은 거잖아요. 따라서 자식 프로세스에서는 exec이라는 시스템 호출을 통해서 현재 argv1이라는, 즉 현재 argv라는 매개 변수의 1번 요소라는 것이 이 부분을 가리키는 것이고 바로 이 부분은 wc라는 내가 지금 실행하고자 하는 프로그램의 이름을 담고 있는 문자열의 주소값을 갖고 있는 요소가 되어지겠죠. 그래서 이 argv1이라는 배열 요소가 가리키고 있는 프로그램을 수행을 하기를 두 번째 매개 변수는 나머지 인자들을 명령의 인자처럼 전달받도록 하기 위해서 argv1의 주소 연산자를 부여해 준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메인 함수의 명령의 인자 argv가 프로그램의 이름을 포함하고 있는 문자열의 배열의 시작 주소를 전달받듯이 현재 내가 간접적으로 수행을 하고자 할 프로그램의 이름을 포함한 배열의 시작 주소는 이 주소값이 되어질 필요가 있는 것이고 바로 이 주소값은 이 argv라는 메인 함수의 두 번째 매개 변수의 1번 요소의 주소값과 일치하는 형태가 될 것이에요. 그래서 다음과 같은 형태로 호출해 줌으로써 exec 시스템 호출 시에 이 내용들을 전달하게 되어지는 구성을 취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exec3 하기를 word count -l 옵션 주기를 exec3.c라는 소스 코드의 라인 수를 확인해 봐라 라고 명령을 내려주게 되어지면 현재 exec3.c는 22개의 라인으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자식 프로세스가 종료되어지면서 아무런 문제 없이 종료되어졌다라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현재 exec3.c라는 소스 파일은 22번 행까지 구성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죠. 더불어서 우리가 word count라는 명령을 통해서 따로 수행했을 때와 동일한 수행 결과들을 얻어낼 수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앞서서 살펴본 것처럼 일반적으로 우리가 하나의 프로그램을 새로 실행시킨다라는 것은 현재 부모 프로세스 입장에서 자식 프로세스를 생성을 하고 그 자식 프로세스를 통해서 수행하고자 하는 새로운 프로세스를 실행하는 일들이 순차적으로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 작업들을 좀 내부적으로 처리해서 간단하게 특정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데 사용되어지는 시스템 호출 함수로서 시스템이라는 시스템 호출 함수도 제공이 되고 있습니다. 이 시스템이라는 시스템 호출 함수는 함수 호출 시 내가 수행하고자 하는 명령어를 하나의 문자열로 전달받으면 전달받은 문자열로 기술되어진 프로그램을 현재 루트 밑에 빈 밑에 있는 쉘, 본 쉘이라고 해서 시스템에서 제공하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쉘을 나타내도록 하고 있죠. 우분투 리눅스 시스템에서는 현재 본 쉘 대신에 대시 쉘이라는 것으로 대체해서 사용을 하고 있긴 합니다. 자, 어쨌든 그 기본적인 쉘을 통해서 내가 문자열로 지정되어진 명령어를 실행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현재 쉘 프로그램 수행을 할 때 -c 옵션은 -c 다음에 하나의 명령어 스트링, 하나의 명령어 문자열을 지정을 해서 그 명령어 문자열로부터 명령어를 읽어들여서 처리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쉘은 표준 입력을 통해서 명령어를 입력받는 거잖아요. 그 대신에 문자열로부터 명령어를 입력받아서 실행을 할 때 사용을 할 수 있는 옵션이다 라는 것입니다. 결국 내부적으로 보면 포크 시스템 호출 후에 exec하고 wait PID를 통해서 대기하도록 처리하는 그런 부분으로 처리가 되어질 것이에요. 현재 이 시스템이라는 시스템 호출 함수는 명령 실행이 끝난 다음에 하나의 정수값으로 현재 명령어의 종료 코드를 반환하게 되어지는데 보통 -1 값과 더불어서 에러 넘버 값을 반환받게 되어지게 되면 포크 시스템 호출이나 wait PID라는 시스템 호출이 실패한 경우이고 127이라는 값이 반환되어지게 되면 exec 시스템 호출이 실패되어지는, 즉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발생되어진 그런 경우들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간단한 수행 예를 살펴보면 시스템이라는 시스템 호출 함수를 통해서 date라는 프로그램, 또 hello라는 프로그램, 또 who라는 프로그램을 각각 수행을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했어요. 현재 시스템 호출 함수의 수행 반환 값을 통해서 프로그램이 잘 끝났는지의 여부를 확인해 보도록 각각 구성을 해 주었습니다. 먼저 프로그램을 수행을 해보면 데이트 시스템 호출을 통해서 날짜를 출력을 하고 잘 끝났다라는 걸 볼 수 있죠. 반면에 두 번째 호출은 현재 hello라는 명령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 127 코드 값, 즉 exec 시스템 호출이 실패했다라는 것을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현재 두 번째 보면 시스템이라는 호출을 통해서 hello를 실행해라 라고 지정을 해주고 있는 거잖아요. hello라는 프로그램은 없으니까 여기서 오류가 발생한 것이고 그때 반환값으로 127이라는 값이 반환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호출 같은 경우 보면 who라는 명령과 더불어서 exit 44에서 현재 44라는 종료 코드 값을 현재 이 그룹 실행에 대한 결과 값으로 반환하도록 구성을 해준 것이에요. 따라서 현재 who라는 시스템 호출을 통해서 현재 사용자의 아이디를 출력하고 그리고 종료 코드 값으로는 44라는 값이 반환되어진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예로는 시스템 호출 함수가 내부적으로 어떻게 구현되어졌는가를 유추해 보기 위해서 mySystem이라는 함수를 하나 만들어 봤어요. 시스템이라는 시스템 호출 함수와 마찬가지로 내가 수행할 명령어들을 문자열로 전달받았고 그 수행 결과를 하나의 정수값으로 반환하도록 구성을 해 주었습니다. 따라서 메인 함수에서는 하나의 명령의 인자를 전달받아서 그 명령의 인자로 전달되어지는 내용을 mySystem이라는 시스템 호출 함수에게 전달하도록 구성을 해 주었습니다. 따라서 mySystem이라는 시스템 호출 함수의 구현 부분을 보면 일단 매개 변수로 전달받은 값이 유효한 문자열인지를 확인해 본 거죠. 널과 같다라고 한다면 유효한 문자열이 전달되지 않은 경우이니까 오류 코드 값과 더불어서 함수 호출을 종료하도록 했고 유효한 문자열을 갖고 있다라고 한다면 23번째 줄에서 포크 시스템 호출을 통해서 하나의 자식 프로세스를 생성하도록 구성을 해준 것이에요. 현재 포크 시스템 호출 자체가 오류가 발생되어질 수 있는 경우들도 있는데 즉 자식 프로세스를 만들지 못한 경우이다 라고 한다면 -1 값을 반환하도록 했고 물론 우리 수준에서는 그런 일들은 굉장히 드물기 때문에 앞서서 포크 시스템 호출을 다룰 때에는 프로세스 아이디 값이 음수가 되어지는 경우는 고려하지 않았었어요. 다만 그런 상황까지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런 오류 처리들을 그 앞선 예제에서도 추가를 해주면 되겠죠.
자, 그리고 27번째 줄에서처럼 포커 시스템 호출의 반환값이 0번이다 라고 한다면, 즉 자식 프로세스이다 라고 한다면 현재 루트 밑에 빈 밑에 있는 쉘 프로그램을 통해서 sh 하기를 -c 옵션으로 매개 변수로 전달되어지는 내용들을 실행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준 것입니다. 이 exec 시스템 호출이 실패하게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127이라는 반환값을 갖는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29번째 줄에서 127이라는 종료 코드 값을 호출축으로 반환해 주도록 구성을 해주고 있고, 정상적으로 이 구문이 수행되어졌다라고 하면 이 구문 이후 부분들은 처리가 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반면에 포크 시스템 호출의 결과가 오류도 발생하지 않았고 자식도 아니다 라고 하는 이 32번째 줄 이유는 부모 프로세스에 대한 내용이 되어지겠죠. 그래서 부모 프로세스 입장에서는 wait PID라는 시스템 호출 함수를 통해서 현재 내가 만든 자식이 종료되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이죠. 자식이 종료되었을 때 그 종료 코드 값을 status라는 변수에 전달받도록 주소 값을 전달을 해주었고, wait PID의 호출이 -1과 같다라고 한다면 wait PID 시스템 호출에서 또 실패가 일어난 경우이니까 그 경우에 대한 오류 처리들을 수행을 하도록 했어요. 현재 전역 변수로 지정되어진 에러 넘버 값이 EINTR이라고 하면 이 상수는 시스템 호출 중에 인터럽트에 의해서 수행이 중단되어진 경우를 나타내게 되어지는데, 그런 경우라면 -1의 값을 호출축으로 반환하도록 했고, 그렇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정상적으로 웨이트 시스템 호출이 끝나게 되어진 경우에는 종료 코드 값을 호출축으로 반환하도록 그렇게 구성을 해주었습니다. 현재 이 상수값 같은 것들을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error_h 라는 헤더를 포함해주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프로그램을 수행을 해보면 mySystem 호출하기를 pwd, 내 작업 디렉토리의 내용을 출력해주는 pwd라는 프로그램을 현재 쉘 프로그램을 통해서 직접 수행한 것이 아니라 이 mySystem이라는 시스템 호출 함수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수행을 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현재 mySystem.c의 메인 함수는 첫 번째 명령의 인자만 mySystem이라는 함수에 전달하도록 했기 때문에 프로그램 실행 시 명령의 인자를 여러 개 전달하게 되어지면 적절하게 처리가 되어지지 못할 수 있다라는 점 감안을 하고 좀 더 확장성 있게 처리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한번 수정해 보기 바랍니다.